안녕하십니까. 힘찬병원 이정훈, 윤기성, 김태현입니다. 네, 오늘은 그 뼈와 근육에 생기는 암이나 희귀 질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뭐 폐암이나 위암이나 뭐 대장암 여러 가지 암들을 하는데 뼈나 그런 근육에 생기는 암에 대해서는 사실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육종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뼈에 생기는 거는 골육종,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쪽에 생기는 걸 육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빈도가 많지 않고 1% 미만으로 생기는 암이고 예후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재발도 잘하고 결국에는 치료가 수술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치료하지 않고 대학병원에 이제 이런 종양하시는 쪽으로 전원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 치료가 수술로 절단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고 또 재발이 돼서 뭐 5년 생존율이 뭐 한 20% 미만이라든지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또 대부분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와요. 10대한테 호발하거든요. 그렇죠. 예. 환자분들을 뭐 이렇게 가끔 뵙게 되면은 굉장히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뼈나 근육에 생긴 암 같은 경우는 결국에 뼈나 근육 자체를 이렇게 절제를 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능적으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술 후에 이 삶의 퀄리티도 굉장히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좀 이렇게 발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대부분 다 절단을 했거든요. 그 부위가 생기면 무릎 쪽에 생기면은 이제 허벅지에서 절단을 하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인공관절을 대체를 해가지고 다리를 유지할 수 있게 그런 수술 방법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골반뼈에도 이제 막 생긴 경우도 가끔씩 봤었는데 요즘은 이제 3D 프린팅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그렇죠. 대학병원 쪽에서는 보니까 이제 이 골반뼈를 아예 드러내버리는 수술을 하고 정상적인 뼈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집어 넣어주는 그런 수술을 이제 요즘은 또 막 하고 있더라고요. 척추나 이런 데도 암이 생기긴 하죠. 대부분의 종양은 이제 근골격계에 생기는 종양은 양성 종양이 많은데 척추에 생기는 종양은 사실 제일 많은 건 악성 종양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전이성 척추 종양입니다. 그래서 원발암이 다른 곳에 있고 그게 전이됐을 때 척추에 많이 전이되기 때문에 척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가장 많이 호발하는 병은 종양은 악성 종양, 특히 전이성 척추 종양이 제일 많게 됩니다. 대부분은 통증을 주소로 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원발성 암도 발견되고 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치료 방법들이 워낙에 다양하게 예전에는 뭐 도려내는 것만 전부였지만 방사선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이된 척추 종양에 대한 치료 방법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발견되는 악성 종양은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이거는 골수에 발생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올 수 있습니다. 전신에. 주로는 이제 척추, 뭐 갈비뼈 아니면 두개골 이런 쪽으로 병이 진행이 돼서 그쪽으로 통증을 느껴서 와가지고 검사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항암제 치료가 우선이고요. 사실은 이제 가장 많이 진단되는 건 혈관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도 MRI 검사했을 때 혈관종이 있으면 굳이 설명을 안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명 드렸을 경우에 오히려 본인이 고민하거나 내가 또 검사를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MRI상에서 전형적인 혈관종이다 그러면 굳이 설명 안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인데 암 종류 말고 네. 희귀 질환,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골화석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뼈 생긴 거를 보면은 겉에는 피질골이라 그래서 이렇게 조금 딱딱한 뼈로 돼 있고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 망상골, 해면골이라 그래서 이렇게 좀 그물망처럼 뼈 조직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골다공증이 생기신 분들은 이 그물망이 이렇게 좀 촘촘한 게 이제 옅어지다 보니까 골다공증이 생기고 이런 건데 골화석증은 이 딱딱한 피질골로만 뼈가 돼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해면골이라는 조직이 없고 완전히 다 딱딱한. 네, 딱딱한 뼈로만 진정한 돼 있고, 통뼈네, 통뼈. 그렇죠. 말 그대로 네. 이제 통뼈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뼈가 돼 있으면 뭔가 더 튼튼할 것 같고 안 부러질 것 같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이게
충격 완화 흡수 자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잘 부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뼈 안에다가 박는 그런 게 있지 박을 수가 않습니까? 없고. 그걸 이제 박을 수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수술 계획을 잡는데 굉장히 좀 난감했던 그런. 뼈는 항상 두 가지 세포가 있습니다. 하나는 뼈를 만드는 세포, 조골세포라는 게 있고, 또 반대로 항상 뼈를 없애는 파골세포라는 게 있는데, 어릴 때는 조골세포, 만드는 세포들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다가 한 성인이 되면 이렇게 비슷해졌다가 나이가 들면 파골세포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골화석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파골세포의 기능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기만 계속 만드는 거죠. 또 하나 유명한 병이 이제 연골 무형성증이라 그래서 몸통은 이제 비교적 정상인데 팔다리가 짧고 손이 이제 약간 삼지창 손 같이 생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지능이나 다른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난쟁이 같은 그런 거를 제일 많이 보게 되죠. 그런 몸의 특징적인 게 이제 척추 길이는 일반 성인과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렇죠. 네. 팔다리만 성장이 기의 성장이 워낙에 덜 되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좀 반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뼈가 너무 많이 자라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말단 비대증이나 네. 자이언티즘이라고 그래가지고 반대로 뼈들이 계속 자라는 거죠. 이분들은. 뼈의 말단 부위가 길어서 손가락이나 아니면 다리 길이나 길어지고 턱 같은 데가 많이 하악이 발달되고 이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 그 뇌하수체 선종이라는 그렇죠.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계속해서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괜찮으면 어렸을 때는 괜찮지만 이제 성장판이 다 치고 나면 과도하게 이제 말단들이 비대해지는 거죠. 관절 마디가 좀 두꺼워진다든지 아니면 광대뼈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더 성장이 돼가지고 그런 또 얼굴 형태 이상들이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있죠. 예. 유명한 우리 뭐 운동 선수들 최용만 선수라든지 그렇죠. 그런 특징적인 얼굴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최용만 선수도 그래서 그걸 수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뇌 쪽에 수술을 하나요? 예, 뇌하수체 선종이 이제 코 뒤쪽 깊숙한 곳에 있는 곳이어가지고 주로는 이제 개두술을 하는 것보다는 코 쪽으로 접근하는 수술을 많이 하고 때로는 이제 방사선 수술이나 이런 걸로도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은 저희가 여러 가지 근골격계 질환들, 특히나 희귀 질환, 흔하게 볼 수 없는 것들에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